안녕하세요. 세금을 생각하다 싱크텍스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월 반드시 배당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는 이유, 요걸 하나 알아보실 거고요. 또 배당의 종류, 배당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배당이 어떤 것이 있고 뭐가 장점이고 특징이 뭔지 이걸 알아보고 어떻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대표님께 가장 이로운 것인지를 저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배당의 계절입니다. 왜 3월이 배당의 계절일까요? 법인의 배당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배당이 있고요. 두 번째 차등 배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액 배당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많이 아는 거죠.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일반 배당입니다. 이 일반 배당은요, 쉽게 우리가 균등 배당이라고도 합니다. 그저 주주가 가진 지분율대로 비례해서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배당을 100원 총액을 배당하기로 결의를 주로 하고요. 그에 따라 주주의 지분율이 50%인 주주는 50원, 10%인 주주는 10원, 40%는 40원 이렇게 배당 총액에 대해서 지분율대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반 배당은 그럼 매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1년에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 배당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2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정기 배당이 특징이 있는데요. 정기 배당은 반드시 3월 정기 주주 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을 놓치시면 만약에 중간 배당 같이 어떤 시점에 딱 해라 이런 그 규정이 없는 배당,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아무 때나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정기 배당은 1년에 꼭 한번 정해진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3월이고요. 통상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이 정기 배당을 같이 결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 되시면 우리가 배당을 할지 말지 하면 얼마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어려운 의사결정 포인트는 제가 방금 3월에는 배당을 할지 말지 얼마를 또 어떤 배당을 할까 이걸 결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배당이라는 건 크게 세 종류죠. 일반 배당, 그다음에 차등 배당, 그다음에 감액 배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 배당은 설명을 드렸고 차등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배당은 일반 배당은 이렇게 균등 배당이라고 써 있지만 차등은 불균등입니다. 이 말은 즉 특정 주주에게만 배당을 몰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90%, 대표님의 자제분께서 10%라고 주식 지분율이 그렇게 된 법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당을 100원 하기로 결의를 했으면 원래는 90원, 10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대표님 자제분이 10%임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대표님은 0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차등 배당이라고 하고요. 2021년에 법이 한번 크게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면서 반드시 증여세와 소득세 구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두 개 나오니까 반드시 분리하냐?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구간이 6%부터 45%가 가고요. 증여세 구간은 10%부터 50%까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득세 구간이 30% 구간이다, 35% 구간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증여세 10%, 20% 내는 것이 더 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등 배당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세금을 항상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차등 배당은 특징이 특정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업 승계를 할 때 자제분께 이런 소득 출처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차등 배당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등 배당을 통해서 자녀분께 소득 재원을 마련하거나 자녀 법인에게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요. 실제 가업 승계에서 가장 쉬운죠. 가장 손쉽게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유리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차등 배당이다. 그리고 차등 배당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전히 강력한 배당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감액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낯서실 거예요. 배당의 세 번째 감액 배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배당의 그냥 제가 특징,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배당의 치명적인 단점은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모든 법인이 다 가능한 앞에 배당처럼 모든 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 하에 컨디션 하에 법인만이 이 감액 배당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이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배당이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배당이라 하면 앞에 배당들이라 하면 이익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감액 배당은요,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자본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다소 어렵죠?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표님들은 크게 세 가지는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배당은 세 가지가 있다. 일반, 차등, 감액. 이렇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일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배당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주주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예를 들어 1,000원을 배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중에 1,000원을 우리가 일반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지분율은 50% 대 25% 대 25%라 하면 당연히 1,000원은 500원 대 250원 대 250원 이렇게 균등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일반 배당이고요. 이 일반 배당 몇 번 할 수 있다? 1년에 2번. 한 번은 그중에 한 번은 반드시 3월에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번은 임의의 기간에 1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배당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니까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등 배당이죠. 차등 배당도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에서 출발합니다. 똑같죠. 출발해서 이익잉여금 중에 우리가 1,000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지분율이 비록 50%, 25%, 25%라 할지라도 배당받는 금액을 여기처럼 차등 배당의 경우에는 0,0,1,000 한 명에게 이 배당 총액 1,000원을 모두 몰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등 배당이고요. 이때 당연히 이 주주는 자기 몫인 250원보다 초과하는 750원에 대해서 그 법에 규정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이 얼마냐가 이 차등 배당을 설계하는 포인트고요. 세 번째, 저희가 감액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액 배당의 특징 기억해 보겠습니다. 세금이 없다. 일반 배당이랑 차등 배당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나오죠. 종합소득세에 급여와 같이 합산돼서 신고될 텐데 이 감액 배당은 세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액 배당은 출발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본 잉여금에서 출발을 해서 1,000원이 되고요. 통상 감액 배당 같은 경우는 지분율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지분율대로 가져가는데 단지 그 출발이 이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이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왜 없을지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 세금이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 법인이라는 대표님과 별개의 한 이 인격체가 사업 운영을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서 당연히 법인이 이익을 낼 거고 그 이익은 법인의 어딘가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 쌓여 있는 어딘가가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잉여금은 결국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쌓아놓은 것이 이익잉여금이고요. 이 자본잉여금은 법인이 운영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주주와 법인이 자본거래. 주주 누구죠? 여기서 갑을병이 있네요. 이 갑을병이라는 주주와 이 법인과 어떤 자본거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증자가 있고요. 출자 전환이 있고요. 또는 어떤 합병 같은 경우가 있고요. 감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는 주주가 이 법인에 돈을 넣던가 빼던가 아니면 다른 주식을 붙이던가 이런 식으로 이 주주와 법인이 어떤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그 자녀분은 저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즉 이익잉여금과 다르게 법인이 벌어들인 게 이익잉여금이라 하면 이 자본잉여금은
법인과 주주 간의 어떤 자본 거래를 해서 생긴 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이렇게 분배가 된다면 이거는 법인이 번 걸 주주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주에게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법인이 벌어들인 것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 자본잉여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애초부터 주주가 이렇게 자본거래로 납부했던 걸 지금 와서 주주가 자본거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낸 돈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소득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내 돈 내가 찾아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액배당이 세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법의 어려운 설명, 근거하는 세법, 상법 조항을 모두 배제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명확히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자본 감액배당이 세금이 없냐 하면 출발부터 주주의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액배당도요, 최근 들여서 자본거래가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거래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걸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3월인 만큼 3월에는 제가 아까 반드시 어떤 기회가 딱 3월에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정기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배당, 다시 한번 일반 배당 중에 정기배당 하나고요. 정기배당입니다.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실행하셔야 되고요. 지금이 바로 그 정기주총을 한 3월이다. 이겁니다. 그럼 정기배당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배당이다 라고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상법 절차를 잘 준수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는 뭐 저희 기본적으로 주의 전문가분들께 상법 절차를 잘 지키셔야 되고, 이거 안 지키시면 부인되십니다. 피곤해지시니까 상법 절차는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그 실효적으로 도대체 실효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만데 그걸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대표님이 급여가 1억이고 배당을 그럼 뭐 얼마를 5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표님이 급여가 8천이고 배당을 7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합계는 1억 5천으로 똑같겠죠. 똑같은데 부담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급여라는 카드와 배당이라는 카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세율이 좀 낮아지는 구간을 찾아보자, 이런 발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이고 감사하지, 표를 잘못 남겼네요.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소득이 지금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 단위 생략이기 때문에 총소득은 15,000원으로 1억 5천입니다. 사실 숫자를 좀 편하게 15,000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소득을 15,000원으로 고정했을 때 급여와 배당의 조합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급여만 15,000원으로 했을 때가 있고, 극단적으로 그다음에 급여 7,000, 배당 8,000을 했을 때 소득은 똑같이 다 15,000이죠. 15,000인데 이 뒤를 보시면 세의 부담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뒤를 보시면 세 부담이 뭔가 어려운 숫자들이 쭉 따라붙죠. 쭉 따라붙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앞에 세금은 대표님이 부담하시는 종합소득세가 요 칸이고요. 그다음에 이 칸은요, 숫자가 있으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한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칸이 소득세만 있는 칸이면 이 칸은 소득세에 우리가 싫어하는 건강보험,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부담하는 세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 건강보험 4대 보험이지 사실상은 세금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대표님도 아마 체감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조합에서의 각각의 소득조합에서의 4대 보험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율이 이 칸입니다. 그럼 당연히 앞에 칸보다 이 뒤에 칸 4대 보험 포함으로 보는 게 좀 더 실용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낮아집니다. 당연히 법인의 비용 처리가 많이 되면 이익이 낮아지고, 이익이 낮으면 당연히 세금이 낮아지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높게 설정하면 법인세가 많이 감소하고요. 급여를 7천만 낮게 설정하면 법인세가 조금 감소합니다. 자, 앞에 부담하는 세금은 대표님이 순수 부담하는 거고 법인세는 어떻게 보면 깎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차감이 되는 겁니다. 이 차감을 해서 제가 그 용어를 총유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내는 어떻게 보면 순유출이죠. 순유출, 그러니까 국세청으로 가는 순유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늘어나고 법인세는 까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야 우리가 국세청에 내는 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님께서 이 소득 1억 5천을 어떤 조합으로 하는 것이 이 총유출이 가장 쌀까요? 그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합마다 이 총 유출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증가 감소를 제가 화살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소합니다. 8.5에서 화면을 보시면 쭉 감소하다 증가하는 포인트가 여기네요. 7.7%죠.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계속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럼 결국 이 조합이 1억 5천이라는 이 총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급여만 1억 5천 가져가는 것보다 봤더니 배당을 2천 섞어주는 게 총 유출 세율이, 부담하는 세율이 더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님께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배당을 할지 말지 아니면 얼마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죠. 이게 반드시 이것만 싸다고 정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이 준조세 포함한 4대 보험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이건 순수히 대표님 개인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높다는 건 대표님 개인에게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내시는 것보다 차라리 법인이 그 세금을 더 내는 게 대표님께 부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개인이 부담하는 세부담, 다음에 총 유출, 이 부담을 모두 고려하셔서 최적 구간이 한 이 정도쯤 되겠다, 이걸 대표님께서 보시고 그 전문가분과 함께 상담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배당을 내가 2천 정도 받을 거야. 그러면 내 지분율이 몇 프로니까 역산해서 총 배당을 얼마 정도 실행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꼭 체크하시고 3월 배당은 이번 한 번에 배당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3월 배당이라는 카드를 놓치지 마시고, 안 하는 거랑 깜빡하고 놓친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알고 이번에는 배당 패스 하시는 거랑 깜빡하신 거랑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의사결정해 보시고 3월에 어떤 배당이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주변에 꼭 전문가분이랑 상담하시면 대표님께 가장 큰 열매가 그 과실이 대표님께 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칠 거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